핵심은 사고 중 또는 사고 후에 필요한 변수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 방사성 물질 방출, 사용 후의 연료 저장조, 중대사고 진행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물리량이 필요하고 그 계측기기가 어떤 범위와 정확도, 표시성, 검증성, 환경 적합성을 가져야 하는지가 이 지침의 중심입니다. 특히 개정 5판은 IEEE 표준 497-2016을 기본 표준으로 수용하면서도 NRC가 인허가 실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예외와 명확화 조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RG는 규제 지침을 뜻하는 약어로 규정 그 자체가 아니라 NRC가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허용 가능하다고 보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NRC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뜻하고 ADAMS는 NRC 문서관리 시스템입니다. IEEE 표준 497-2016은 사고감 시 계측변수의 선정, 성능, 설계, 표시, 검증, 품질 보증을 체계화한 정기전 자공학회 표준입니다. 이 지침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조는 타입 A부터 타입 F까지의 변수 체계입니다. 타입 A는 운전원이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계획된 수동 조치에 직접 필요한 변수이고, 타입 F는 연료 손상과 그 영향을 판단하는 중대사고 관련 변수입니다. 이 OOP는 비상운전 절차, SAMG는 중대사고 관리 지침으로 사고감 시 계측 정보가 실제 운전원 의사결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절차 체계입니다. 이 지침의 중심 기술 기준은 IEEE 표준 497-2016입니다. 이 표준은 사고감 시 변수의 선정, 계측 범위, 정확도, 설계, 표시, 검증, 품질 보증을 다룹니다. 다만 NRC는 이 표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정 5판은 IEEE 표준 497-2016을 수용하면서도 NRC 관점에서 필요한 예외와 명확화 조건을 별도로 붙입니다. 원전 규제에서는 민간 표준의 존재 자체보다 그 표준이 NRC에 의해 어떤 범위와 조건으로 수용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면 해당 방법이 관련된 RC 규정에서 요구하는 판단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안은 가능하지만 그 대안의 안전성, 완전성, 추적성, 규정 적합성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정보 수집 측면에서는 TEN-CFR 파트 50과 TEN-CFR 파트 52가 함께 관련됩니다. TEN-CFR 파트 50은 기존 원전의 건설 및 운전면허 체계를, TEN-CFR 파트 52는 설계인증, 통합면허, 제조면허 등 신규 인허가 체계를 다룹니다. OMB 승인번호 3150-11과 3150-151은 이러한 정보 수집이 미국 예산관리국의 승인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는 행정적 근거입니다. 연구정지와 원자로 용기 내 핵연료 연구 제거를 인증한 시설도 일정 범위에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사고감 시 계측의 의미가 출력운전 중 사고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 후의 연료 저장조 수위, 잔료 방사성 물질 상태, 사고 후 설비 상태처럼 정지 후에도 안전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NRC 명령 EA12-051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용 후의 연료 저장조 수위를 신뢰성 있게 원격 감시하도록 요구한 명령입니다. 저장조 수위를 신뢰할 수 없으면 냉각 상태와 연료 손상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저장조 수위 계측은 사고 관리에서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TEN-CFR 50.34 바항 2호 19목는 노심 손상을 포함하는 사고 이후 발전소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계측을 요구합니다. GDC 13은 계측과 제어, GDC 19는 제어실과 원격 정지 능력, GDC 64는 방사능 방출 감시와 연결됩니다. 이 세 일반 설계 기준은 사고 조건에서 운전원이 발전소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제어를 수행하며 방사성 물질 방출을 감시해야 한다는 규제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TEN-CFR 파트 52의 52.47, 52.79, 52.137,
52.157은 중대사고 예방과 완화 설계 특성의 설명과 분석을 요구합니다. 신규 원전 설계는 중대사고 대응 능력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필요한 계측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이 조항들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뉴레그 0700은 인간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물리적, 기능적 특성을 검토하는 지침입니다. 사고 감시 계측은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운전원이 사고 중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읽고 의미를 해석하고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뉴레그 0711은 인간공학 프로그램 심사모형입니다. 운전원 조치, 경보, 절차, 계측 표시가 사고 상황에서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 확인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고 감시 계측은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는 정보체계이므로 인간공학 프로그램과 분리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뉴레그 0800은 원전 안전성 분석 보고서 표준 심사 지침입니다. 장 7의 분야별 기술 입장 7-10은 RG 1.97 적용과 직접 관련된 추가 심사 지침을 제공합니다. 장 19는 중대사고 예방과 완화 설계 특성의 결정론적 평가를 다룹니다. 따라서 사고감시 계측은 안전계통 심사와 중대사고 심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접점입니다. 관련 규제 지침으로는 전원계통을 다루는 RG 1.32, 단일고장 기준을 다루는 RG 1.53, 정기적 독립성을 다루는 RG 1.75, 환경검증을 다루는 RG 1.89, 내진검증을 다루는 RG 1.100, 안전계통 컴퓨터를 다루는 RG 1.152, 안전계통 기준을 다루는 RG 1.153이 있습니다. 사고감시 계측기기는 사고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므로 전원, 독립성, 환경 적합성, 내진성, 디지털 안전성 기준이 서로 맞물립니다. 개정 4판 이후 10CFR 파트 52 인허가 체계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적용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설계 인증과 통합 면허에서는 표준화된 설계와 장기적인 설계 확정성이 중요하므로 사고감시 계측 기준도 기존 운전 원전뿐 아니라 신규 설계의 인허가 구조에 맞게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사고감시 계측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킨 대표 사례입니다. 연료 손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전소 상태를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 없으면 운전원과 비상대응 조직은 적절한 완화 전략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물리현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계측 정보가 없는 상태가 사고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타입 F 변수가 도입되었습니다. 타입 F는 연료 손상과 그 영향을 나타내는 1차 정보를 제공하는 변수입니다. 중대사고 관리 지침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측 정보를 사고감시 계측 체계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3년에 발행된 RG 1.97 개정 3판은 감시해야 할 변수와 설계, 검증 기준을 상세히 열거한 처방형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처방형 기준은 명확성과 일관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 계측 제어, 첨단 원전 설계, 중대사고관리 전략이 발전하면서 고정된 목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늘어났습니다. IEEE 표준 497-2001은 사고감시 변수의 선정, 성능, 설계, 검증, 표시, 품질 보증을 성능 기반 방식으로 정리했고 NRC는 RG 1.97 개정 4판에서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이 흐름은 사고감시 계측을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발전소 설계와 사고관리 기능을 반영한 체계로 보려는 방향입니다. IEEE 표준 497-2016은 여기에 중대사고 대응과 연료 손상 감시 범위를 더 넓혔고 기술 중립적 접근을 강화했습니다. 기술 중립적 접근은 특정 계측 기술이나 장비 형식에만 묵이지 않고 요구 기능을 만족하는 다양한 기술적 해결책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정 5판은 바로 이 변화된 사고감시 철학을 NRC 규제 입장 안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타입 F 변수는 연료 손상과 연료 손상의 영향을 판단하는 1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1차 정보는 사고관리 의사결정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핵심 계측 정보라는 뜻입니다. 방사선 준위, 가연성 가스 농도, 압력, 온도처럼 연료 손상 이후 발전소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대표적입니다. SAMG는 중대사고관리 지침의 약어로, 한국어로는 중대사고관리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설계 기준을 넘어선 심각한 사고에서 노심 손상 진행을 완화하고 방사성 물질 방출을 제한하기 위해 운전원이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단순한 조작 절차서가 아니라 사고 현상을 해석하고 완화 전략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NEI는 원자력 ENERGYINSTITUTE로 미국 원자력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2015년 10월 26일엔 EI 소환 이후 미국 원전들은 소유자 그룹 일반 SAMG 개정에 따라 현장별 중대사고관리 지침을 적시에 갱신하는 산업계 이니셔티브에 동의했습니다. 소유자 그룹 일반 SAMG는 원자로 공급자 또는 설계 계열별 소유자 그룹이 만든 일반 중대사고관리 지침이며 각 발전소는 이를 자사 설계와 운전 특성에 맞게 현장화합니다. 따라서 타입 F 변수는 신규 원전 신청자에게만 의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존 원전 면허 소지자가 중대사고 계측을 보강하거나 기존 계측을 타입 F로 전환할 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료 손상 이후에도 운전원이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계측 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RGE 1.97 개정 5판은 IAEA 원자력 에너지 시리즈 NPT 3.16, 테크독 1818, SSG 39, IEEE 6314-2017과 유사한 설계 및 성능 원칙을 반영합니다.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이며 NPT 3.16은 원전 사고 감시 계통, 테크독 1818은 중대사고 조건에서 기기 신뢰성, SSG 39는 원전 계측 제어 계통 설계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IEEE 6314-2017은 사고 감시 계측과 관련된 국제표준 체계와 연결됩니다. 2차 참조 문서의 효력은 인허가 문서 작성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표준이나 지침이 다른 문서를 다시 인용하더라도 그 인용 문서가 자동으로 법적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2차 참조 문서가 NRC 규정에 편입되어 있으면 규정상 요구사항이 되고 RG에서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그 RG가 설명하는 범위 안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 편입도 없고 RG 승인도 없는 2차 참조 문서는 일반적인 NRC 승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적절히 정당화되고 현행 규제 관행 및 NRC 요건과 일치한다면 참고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원전 인허가 문서에서는 어떤 표준을 썼는지만이 아니라 그 표준 안의 인용 문서가 어떤 법적, 기술적 지위를 갖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타입 A부터 타입 F까지의 변수 체계는 사고감시 계측의 기능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타입 A는 계획된 수동 제어 조치에 직접 필요한 변수와 연결되고 타입 F는 연료 손상과 그 영향을 감시하는 중대사고 관련 변수입니다. 타입 B부터 타입 E는 발전소 상태, 안전기능, 방사성 물질 방출 등 기존 사고 감시 목적과 연결됩니다. 이 5P는 비상운전 절차, 즉 비상운전 절차입니다. 설계 기준 사고와 예상 가능한 비상 상황에서 운전원이 발전소를 안정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SAMG는 중대사고관리 지침이며 설계 기준을 넘어선 사고에서 완화 전략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시절의 목적은 단순히 IEEE 표준 497-2016을 승인한다고 선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고감시 계측 정보가 비상운전 절차와 중대사고관리 지침에서 실제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도록 변수 선정과 성능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하는 데 있습니다. 규제 입장은 규제 지침 안에서 NRC가 특정 기술 표준이나 방법을 어떤 조건으로 수용하는지 설명하는 공식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RGE 1.97 개정판을 이미 약속한 발전소가 개정 58로 전환하는 방식,
타입 F 변수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방식, 타입 A 변수 범위, 타입 F 변수의 계측 범위와 정확도, 측정점 수, 용어 명확화, 정보용 부속자료의 비승인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부속자료 관련 입장이 중요합니다. 표준 본문에 포함된 부속자료가 정보 제공용인지, 규범적 요구인지, NRC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범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전 규제에서는 표준안에 포함된 모든 설명이 자동으로 승인 범위가 되지 않습니다. 개정 5판은 IEEE 표준 497-2016을 기술 표준으로 사용하면서도 원전 인허가 경험, 사고관리 경험, 운전 경험에 맞춘 NRC식 해석 경계를 부여합니다. 이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표준을 적용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규제 심사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환하려면 발전소의 사고감시 프로그램 전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문서 표지만 최신 개정판으로 바꾸는 수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수 선정, 계측 범위, 정확도, 표시, 검증, 품질 보증, 운전 절차와의 연결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NRC 검토 조직은 최신 RG 1.97로 전환하면 기존 인허가 근거의 사고감시 프로그램이 더 낮은 처방성을 가진 성능 기반 체계로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기술적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발전소별 분석과 정당화가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환은 발전소 물리적 변경, 절차 변경, 기술사양서 변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양서는 발전소 운전 제한 조건과 감시 요건을 포함하는 인허가 핵심 문서입니다. 사고감시 프로그램 전환은 계측기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 기준과 운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사고감시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중대사고 감시 기능을 보강할 수 있게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연료 손상과 그 영향을 감시하는 계측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타입 F만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접근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타입 F 변수를 추가하려면 먼저 발전소 자체 중대사고 분석 근거를 평가해야 합니다. 어떤 물리량이 연료 손상과 그 영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지, 어떤 계측이 중대사고 관리 지침의 의사결정에 사용되는지, 해당 계측이 사고 환경에서 필요한 범위와 정확도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입 A부터 타입 E까지는 이전 개정판, 타입 F는 개정 5판을 적용하는 혼합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느 변수에 어떤 RG 개정판을 적용했는지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규제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 기준의 일관성과 추적성입니다. 이러한 수동 조치는 서면 절차에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원전 사고 대응에서는 운전원이 임의로 판단해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운전 절차나 관련 절차서에 근거하여 조치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타입 A 변수 식별은 절차서 분석과 직접 연결됩니다. IEEE 표준 497-2016의 비상대응 조치라는 표현은 발전소 설계별 비상절차 지침에서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타입 A 변수의 최초 식별 단계에서 배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용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필요한 수동조치 변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초기 식별 범위는 넓게 잡아야 합니다. 먼저 후보 변수를 포괄적으로 식별한 뒤 최종 선정 단계에서 설계 기준 밖 조건에만 관련된 변수나 해당 발전소의 인허가, 근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변수를 제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는 안전상 필요한 변수를 누락하지 않기 위한 보수적 접근입니다.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 상태에 대한 계측 범위는 변수의 예측 한계를 적절한 여유와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연료 손상을 고려한 원천항도 반영해야 합니다. 원천항은 사고 중 방사성 물질이 어떤 형태와 양으로 방출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원천항 개념입니다. 중대사고에서는 이 원천항이 방사선 감시, 경납 건물 상태 판단, 비상대응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EOP 이행에 사용되는 계측은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해석 불확실성과 환경 측정 오차를 고려하여 변수의 전체 예측 범위를 포괄해야 합니다. 계측 범위가 부족하면 절차 수행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SAMG가 채택된 경우에는 발전소 중대사고, 모델링에서 결정된 변수 예측 한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서로 다른 범위의 복수 계측 채널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측기가 모든 범위를 완벽히 덮지 못하더라도 여러 채널을 통해 중대사고 관리 지침 수행에 필요한 전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OP 이행용 계측은 사고 진행 중 해당 계측이 필요한 기간에 예상되는 발전소 상태를 모델링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설계 기준에서 도출되는 정확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도, 압력, 방사선, 습도, 전원 조건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SAMG 이행 중에는 변수의 절대값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증가 또는 감소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중대사고 완화 전략에서는 경납 건물 압력이 낮아지는지, 수소 농도가 증가하는지, 방사선 준위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중대사고 완화 전략의 정확도 요건은 의사결정, 완화 전략 지원, 비상대응 기능 지원에 필요한 수준을 근거로 정해야 합니다. 중복 계측을 제공하거나 같은 변수를 여러 위치에서 측정하는 경우에도 운전원에게 상충되거나 모호한 추세 정보를 주지 않도록 충분한 정확도와 해석 기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측정점 수는 해당 변수값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납 건물 온도는 위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지점의 온도만으로 전체 경납 건물 상태를 대표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위치에 분산된 측정점이 필요합니다. 측정점 수 결정은 단순히 계측기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조건에서 운전원이 물리 상태를 오해하지 않도록 공간 대표성과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경납 건물 안에서도 국부 가열, 증기 분포, 수소 축적, 살수 영향에 따라 물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별 측정점 수를 정할 때는 계측기 중복성, 공간 분포, 사고 진행 중 예상되는 물리적 불균일성, 운전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품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감 시 계측은 단순 전기 개장 설비가 아니라 사고관리 정보체계입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연료 손상의 온도라는 표현만 보면 특정 하나의 온도값을 찾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사고 관리에서 필요한 것은 연료 손상이 발전소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가연성 가스, 방사선, 압력, 온도 등 여러 물리량이 타입 F 변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절 2의 규범적 참조 문서는 해당 표준을 승인한 관련 RG의 설명 방식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규범적 참조 문서는 표준에서 규범적 참조로 지정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원전 규제에서는 그 참조 문서가 NRC에 의해 어느 범위에서 승인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 3의 예상운전 과도 상태 정의는 10CFR 파트 50 부록 A에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NRC는 해당 규정의 정의만 사용합니다. 예상운전 과도 상태는 예상운전 과도 상태를 의미하며 정상운전 중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전개통과 운전조치로 관리되어야 하는 사건 범주입니다.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는 이 용어에 대해 자체 해석이나 표준의 다른 정의를 우선 적용하지 말고 10CFR 파트 50 부록 A의 정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속 자료의 내용은 사고감 시 계측 프로그램 개발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RG 1.97 개정 5판이 승인한 NRC 수용 기준 자체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표준 본문과 부속 자료의 규제적 효력을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NRC 승인 범위는 IEEE 표준 497-2016 본문과 RG 1.97 개정 5판에서 제시한 예외 및 명확화 조건에 한정됩니다. 이 구분은 인허가 문서 작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부속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려면 그 내용이 왜 적절한지 별도로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합니다. 결국 규제 입장 8은 표준의 모든 내용이 같은 규제적 무게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원전 규제에서는 본문 요구, 정보용 부속 자료, 2차 참조 문서, NRC 승인 범위를 체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타입 B부터 타입 E는 기존 사고감시 변수 체계입니다. 이전 RG 개정판을 약속한 발전소는 기존 개정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5판이 발행되었다고 해서 모든 기존 발전소의 타입 B부터 타입 E 변수 체계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타입 F는 연료 손상과 그 영향 감시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SAMG와 중대사고, 모델링의 예측 한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연료 손상 이후의 방사선, 압력, 온도, 가연성 가스 정보는 중대사고 완화 전략 선택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OOP는 설계 기준 사고 조건에서 발전소를 안정화하기 위한 비상운전 절차입니다. 이 OOP 이행용 계측은 해석 불확실성과 환경오차를 포함한 범위와 정확도를 가져야 합니다. SAMG는 설계 기준을 넘어선 사고에서 완화 전략을 판단하는 중대사고관리 지침입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값뿐 아니라 증가, 감소 추세도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사고감시 계측은 변수를 표로 분류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 변수 유형이 어떤 절차, 어떤 사고 상태, 어떤 의사결정과 연결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면허 소지자는 기존 인허가 근거가 변경되지 않는 한 NRC가 이전에 수용한 지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안정성과 인허가 근거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최신 지침이 발행되었다고 해서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자동으로 모든 기준을 바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TEN-CFR 50.59는 일정한 설계 변경이나 절차 변경이 NRC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면허 소지자는 TEN-CFR 50.59에 따른 설계 변경처럼 NRC 사전 심사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도 ERG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현안이나 검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RG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발전소의 기존 인허가 근거, 변경 범위, 사고감시 프로그램의 기능, 절차와의 연결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면허 소지자가 인허가 근거를 변경하지 않는 한 NRC 검토 조직은 ERG를 사용하거나 ERG를 약속하도록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규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에게 ERG를 자발적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기존 인허가 근거의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존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면허 변경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변경은 면허 변경을 의미합니다. 신청한 변경사항의 수용성 판단에 RG 1.97의 주제가 필수 고려사항이면 NRC 검토 조직은 이 지침을 따르거나 동등한 규정 준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침 8.4는 소급적 규제 변경, 선행적 요구 부과, 쟁점 종결성, 정보 요청 관리와 관련된 NRC 내부 관리 지침입니다. 뉴레그 1409는 소급적 규제 변경 관련 지침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NRC의 RG 사용 방식이 이행 설명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관리지침 8.4와 뉴레그 1409에 따라 소급적 규제 변경 이의 제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규제기관의 심사 권한과 면허 소지자의 절차적 권리를 함께 보장합니다. TEN-CFR 파트 50은 생산 이용시설의 국내 인허가 규정이고 TEN-CFR 파트 52는 원전 면허, 인증 승인 규정입니다. NRC 명령 EA1-051은 사용 후의 연료 저장조 수위 계측의 신뢰성을 요구한 명령입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고관리 계측의 중요성이 강화된 대표 사례입니다. 뉴레그 0700은 인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검토 지침입니다.
사고감시 계측은 운전원이 정보를 실제로 읽고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하므로 표시와 인간공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레그 0711은 인간공학 프로그램 심사 모형이며 운전원 수행 능력과 절차 실행 가능성 평가에 연결됩니다. 뉴레그 0800은 원전 안전성 분석 보고서 표준 심사 지침입니다. RGE 1.32는 전원계 기준, RGE 1.53은 안전계통 단일 고장 기준 적용, RGE 1.75는 전기계통 물리적 독립성, RGE 1.89는 안전중요 전기기기의 환경검증, RGE 1.100은 전기기계기기 내진 검증, RGE 1.152는 안전계통 컴퓨터 사용 기준, RGE 1.153은 안전계통 기준을 다룹니다. 이 참고문헌들은 사고감시 계측이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 전원, 환경검증, 내진성, 정기적 독립성, 인간공학, 안전계통 설계와 연결된 종합 안전기능임을 보여줍니다. IEEE 표준 497-2002와 IEEE 표준 497-2010은 사고감시 계측 표준의 이전판이며 IEEE 표준 497-2016으로 이어지는 기술적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사고감시 계측이 목록 중심에서 성능 기반 접근으로 이동해 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NEILETTER OCTOBER 26 2015는 SAMG 유지와 관련된 산업계 이니셔티브를 설명합니다. 미국 원전들은 소유자 그룹의 일반 중대사고관리 지침 개정에 맞추어 현장별 지침을 갱신하는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타입 F 변수와 중대사고, 계측 보강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IAEA NPT 3.16은 원전 사고감시 계통, IAEA 테크독 1818은 중대사고 조건기기 신뢰성 평가, IAEA SSG 39는 원전 계측 제어 계통 설계와 관련된 국제 지침입니다. IEEE 63147-2017 및 IEC 63147-2017은 원전 사고감시 계측 국제표준입니다. IEC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로 전기-전자 계측 분야 국제표준을 제정합니다. NRC 관리지침 8.4와 뉴레그 1409는 소급적 규제 변경과 정보 요청 관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규제 절차 문서입니다. RGE 1.97 개정 5판을 적용할 때에는 기술표준, 이전 개정판, 국제문서, 중대사고관리 문헌, NRC 행정절차 문서를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